여러분, 우리 직권의 변화 이제 2-2단은 보겠습니다. 공이 직권의 변화입니다. 직권의 변화. 자, 이거를 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 직권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알았어요. 이 직권의 변화는 결국 뭐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 직권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했을 때 이 지각 변동, 이 직권의 변화 중에 우리가 볼 거는 결국에는 지각 변동만 볼 거예요. 지각 변동만 볼 건데, 그럼 이 지각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지각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각 변동의 원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했죠? 멘틀의 대류가 생성된다 했죠? 요것 때문에 발생한다 했는데, 이 멘틀 자체는 유동성 고체이기 때문에, 유동성 고체, 그러니까 마그마예요. 마그마.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생성된다라고, 지구 변동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오늘 배웠던 게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핵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핵분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핵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서 쓰이는 그 열 때문에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생성되고, 이 멘틀의 대류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결국 멘틀을 우리가 이렇게 멘틀이 있을 때, 이 멘틀이에요. 멘틀 여기 겉부분이, 그치, 겉부분에 단단한 여기 요 부위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면, 멘틀의 겉에 지각인데, 지각하고 바로 밑에 여기가 조금 단단한 부위가 있어요. 단단. 여기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암석권. 그리고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암석권은 이 지각도 포함해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 단단한 부분, 멘틀에, 요게 멘틀이에요. 요게 지각이고, 요 전체가 멘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날 때, 여기는 단단하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단단하니까 여기는 대류가 발생하진 않고요. 이 연약권에서 여기에서 대류가 발생합니다. 대류가 발생하는데, 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 전체,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데, 판은 이제 암석권하고 지각을 통칭해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판은 그냥 암석권 자체를 판이라고 하는데, 암석권, 이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층부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 판은 단단하고, 이 연약권이 대류를 일으키면, 대류가 발생하면, 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 판이 움직이거든요. 판의 움직임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생각하기는 뭘로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판을 배라고 생각하고요. 판을 배라 생각하고, 연약권을
건을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다가 출렁거리면, 바다가 움직이면 이 배도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대류의 방향에 의해서, 방향에 따라 판이 움직입니다. 판이 움직이는데 이 판의 경계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지각 변동 현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진 또는 화산이 되겠죠. 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전체 요 흐름이, 그래서 요렇게 정리한 거, 판이 있고 요게 멘틀 대류 때문에 해서 이렇게 이 대류는, 그러니까 대류는 여기가 연약권이죠. 연약권이 되고, 지금 빨래하고 있어서 소리 좀 납니다. 그럼 대류는 뭐 때문에? 멘틀 대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 요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발생하더라. 이게 판 구조론입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판 구조론을 정리를 하면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또는 화산이 발생할 거고, 이 판의 경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거고, 이 판 구조론에서 이거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판 구조론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예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핫스팟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열점이라고 합니다. 열점. 이 열점은 판 구조로는 결론적으로는 판의 경계에서만 이 지각 변동의, 이게 지각 변동이잖아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이 핫스팟이라는 곳은 판의 내부에 있거든요. 판의 내부에 있습니다. 이 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이 있는데, 그럼 이 핫스팟은 누가 지구과학 관측에 이제 관측한 걸 정리한 거니까 하와이 열도가 이렇습니다. 하와이 열도가 판의 내부에 있어요. 내부. 그래서 얘는 판 구조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판의 경계가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외까지 설명하게, 그러니까 판 구조론에서 판 구조론하고 플러스 10점까지 설명하게 해주는 이론이 뭐냐면 지구과학 1에서 배우는데 플룸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플룸 구조론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아마 좀 나중에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판 구조론에 대해서 배울 거다. 판의 경계에서 판의 경계 세 가지를 좀 배울 거고, 두 번째 이제 배워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판 자체는 뭐라 했죠, 쌤이? 암석권하고 똑같다 했죠. 그럼 암석권은 뭐였습니까? 멘틀의 상층부 플러스 단단한 지각을 합쳐놓은 걸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걸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지각이 우리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무슨 지각? 대륙 지각과 뭐예요?
해양지각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구성원소는 어때요? 구성원소 자체는 이게 둘 다 비슷하다 했죠. 비슷한데 부피 자체가 어땠어요? 부피. 히말라야 산을 맞추려면 히말라야만큼은 밑에 파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부피가 여기가 조금 컸었고 여기가 조금 작았었죠. 그래서 이제 밀도로 봤을 때 밀도까지 해석하면 대륙지각은 밀도가 조금 낮았었고 얘는 밀도가 조금 높았다 라고 해석이 됐고, 그럼 이거에 의해서 대륙지각을 포함, 그러니까 대륙지각에다 멘틀 상층부가 포함된 거를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하는데, 이 대륙판하고 마찬가지로 해양지각에다가 멘틀 상층부가 포함된 걸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두 개의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 여기가 컸다 이게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판마다, 그리고 판마다 밀도 차이가 발생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를 좀 중요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if 두 판이 만났을 때, 만난다면 밀도가 비슷하면 둘 다 상승될 거고, 상승 또는 하강을 할 거고요. 같이 뭘 하겠죠. 근데 밀도가 차이가 난다면 밀도가 큰 판은 이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하강하게 될 거고, 밀도가 낮으면 상승을 하겠다. 아르키미데스를 올리죠. 요거를 좀 알아두면 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판에 대해서 좀 보면, 판을 좀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좀 대충 그려볼게요.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져 있고 이렇게 똑같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어려운데 그림 그리기가. 됐죠? 됐을 때 여기가 딱 나누면 얘가 대륙이고 대륙지각이고 얘가 해양지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이 암소권이 될 건데, 여기가 이제 멘트 상층부가 될 건데, 멘트 상층부가 될 건데, 요쪽이 요렇게 해서 요쪽이 대륙판, 요쪽이 해양판입니다. 했고, 요 밑에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연약권이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랬을 때 판은 요 전체 요거를 우리가 암소권이라 하고, 여기가 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는 연약권은 유동성을 가집니다. 연약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볼게요.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판은 받고, 세 번째. 판 구조론 보겠습니다. 판 구조론은 결국에는 판의 경계에서 우리 부딪히고 이렇게 생길 거니까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발생하더라.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 지각 변동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발 지진, 그리고 신발 지진, 그리고 화산, 그리고 단층이 있습니다. 단층. 그래서 천발 지진의 같은 경우에는 천발 지진하고 신발 지진 차이가 뭐냐면 이 천발 지진은 진원이라고 하죠. 진원이 얕아요. 신발 지진은 지진이 일어나는 곳, 지진이 일어나는 딱 지점을, 그러니까 부딪히는 지점, 그건데 진원이 깊어요. 이게 차이가 있고, 이 천발 지진은 무조건 항상 발생하는 게 천발 지진이고, 신발 지진은 딱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을 하고요. 단층을 얘기를 하면, 단층은 지층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층을 이뤄서 이렇게 땅이 층을 이룬 게 지층이잖아요. 근데 얘가 끊어지면, 단층이 발생되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요런 게 단층입니다. 그래서 단층은 우리가 볼 거는 단층이 하나밖에 없는데 좀 설명하면 단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우리가 단층을 봤을 때 단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단층을 이렇게 했을 때 요 기울어진 거 요 면을 우리가 단층면이라고 해요. 단층면을 기준으로 여기는 위에 있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층면 기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위쪽에 있다라고 해서 요쪽 부분, 요 위에 있는 여기를 우리가 상반이라고, 아래쪽에 있다 해서 하반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반이다 해서 하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단층을 이제 첫 번째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 단층을 이렇게 양쪽으로 끄는 거예요. 양쪽으로 당겨요. 양쪽으로 당길 때 이 당긴다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장력. 영어로는 텐션이라고 하는데, 장력이 되면 당긴다고 하면은 하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당기면, 그러니까 상반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반이 내려가고 상반이 아래로. 그래서 여기는 하반이 위로 가겠죠. 위로. 이렇게 가는 이 단층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요걸 정단층.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 제가 잡아볼게요. 어떠한 단층이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얘를 이번엔 옆에서 이렇게 밉니다. 양쪽으로 밀 때, 잠시만요. 양쪽으로 밀 때 미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중에 가로 횡 써서 횡압력, 가로로 민다 해서 횡압력이 되는데, 이렇게 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상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하반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상반이 위로,
근데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정단층이에요. 위로 이게 하반이 내려가죠. 요 단층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단층이라 하고요. 요거가 나오진 않고 이제 얘가 나오는데 뭐냐면 단층이 이렇게 생겨요.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입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나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어긋날 때 생기는 단층. 이렇게 어긋나면 결국 단층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래 돼버리죠.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는 주향 기둥의 방향이 바깥에서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 주향 이동 단층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향 이동 단층의 일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배울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판 구조론 중에 첫 번째 판이 만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만나는 경우. 이제 좀 보금 단층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이거에서 판에 이제 만나고 멀어지고 어긋나고 요 경우를 볼 겁니다. 그래서 판이 만난다는 거는 결국 부딪힌다는 거죠. 그럼 배가 부딪히면 배가 파손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부딪힌다는 거는 뭔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죠. 맞나요? 사라짐. 그리고 부딪힌다는 사라지는데 요 경계의 이름을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판에 부딪히는 경계의 이름을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A판과 B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상 밑에 있는 연합권이 움직인다 했죠? 요렇게 첫 번째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하면 이렇게 하강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끌려오겠죠, 이렇게. 맞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두 번째, 요 경우 때문에 두 번째, 판이 만나게 이동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요? 세 번째가 판이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국 판에 뭐가 일어난다? 소멸이 일어나는 어떠한 요현상.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수렴형 경계를 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야는 보면 판을 만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어떠한 딱 이게 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맞죠? 그럼 무슨 압력을 받습니까? 횡압력을 받죠. 그럼 횡압력을 받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는데 이건 잘 나오진 않는데 역단층이 발생을 합니다. 역단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는 습곡이라는 거 이게 발생해요. 습곡.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양옆에서 당기지 말고 밀어보세요. 그러면은 골짜기 같은 게 이제 그 곡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밀면 얘가 종이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 되잖아요. 느낌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맞죠? 요 골짜기 요거를 습곡이라고 해요. 알겠죠?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요거 있는데 요거에서 좀 차이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판이 소멸을 할 때 얘가 그러니까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위에 설명했던 거 요거 갖고 옵니다. 두 판이 만나면 두 판 중
한 개가 가라앉지 않아요. 가라앉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상승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측한 결과 둘 다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상승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 판이. 그러니까 판이 A판하고 이렇게 B판이 있을 때 얘가 멘틀 대류가 이렇게 하강부 하면서 하강을 하면서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 두 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뭘 만드냐면 여기 자체에다가 스곡산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휘어진 상관이다. 그래서 스곡산맥을 만듭니다. 스곡산맥을 만들고 항상 이제 발생하는 지진은 천발 지진이겠죠. 천발 지진을 만듭니다. 왜냐면 여기 근처에서 이제 부딪히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 스곡산맥의 예시가 누구냐라고 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될 수도 있고 알프스 산맥이 요 스곡산맥에 이해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비슷한 두 판이 만난 요 경계의 이름을 수렴형 경계의 충돌형이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밀도가 다른 두 판이에요. 그러면 두 판 중 밀도가 높은 판이 어떻게 되냐면 가라앉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판이 있고 B판이 있을 때 여기 멘틀 하 대류의 하강부죠. 마찬가지 똑같이 하강부입니다. 하강부인데 밀도를 비교하면 A보다 B가 좀 밀도가 높다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B판이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A판이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만듭니다. B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에 마찰이 발생하죠. 마찰이 발생하면 이제 발생하는 게 떨림이 발생하죠. 떨림이 발생하니까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요렇게 요 근처에서 일어나는 게 지진의 근원이 여기서 관측이 될 거잖아요. 관측. 그리고 이쪽에서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진의 진원, 지진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마찰되는 부분이 얕은 지진인 천발 지진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천발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여기 밑에는 어때요? 이렇게 좀 깊죠? 맞아요? 깊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떨리게 하겠죠? 여기가 좀 깊죠? 그래서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여기는 얕죠? 얕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화산이 발생합니다. 마찰 열에 의해서. 화산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화산.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판에 뭐 대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밀도가 낮은 판에 대부분의 지진하고 화산이 발생합니다. 왜 대부분이나 있냐면 일부 천발 지진은 B판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뭐가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에 골짜기가 생겼죠? 맞죠? 요 골짜기는 매우 깊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슨 골짜기라고 하냐면 해구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구. 됐나요?
그래서 요거의 어떤 이제 대표적인 지진을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일본, 필리핀 이쪽이죠. 마리아나 해구 이쪽에 일본 해구나. 이쪽에서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 구조의 이름을 한쪽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섭입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의 경계의 섭입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두 판이 만나는 경우는 요렇게. 그러니까 판이 소멸되는데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판이 멀어지는 경우를 볼게요. 판이 멀어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판이 멀어지는 경우는 뭔가 이제 벌어지면 아래의 마그마가 어떻게 해요? 상승되고 이 마그마가 어떻게 해요? 식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상승된다는 거니까 결국 뭐 화산이 발생할 거고 식으면서 뭐예요? 새로운 판을 만들거든요. 지각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 경계의 이름을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 A판과 B판이 있어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반대로 요렇게 되는 부분 이렇게 밀겠죠. 멘틀 첫 번째 멘틀 대류의 상승을 하는 상승부에서 발생하는데 상승이 되면 두 번째 요렇게 이동하겠죠. 판이 멀어지게 이동을 해서 이때 밑에 있던 마그마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마그마가 세 번째 마그마가 노출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식어서 뭐가 됩니까? 새로운 판을 형성하더라. 맞죠? 판의 생성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이해됐나요? 발산형 경계라고 한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좀 보면 얘가 있을 때 양옆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죠. 맞아요? 양옆으로 당기는 힘이죠. 그랬을 때 장력이 작용하니까 맞죠? 똑같이 장력이 작용하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정단층이 발생하더라.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잘 보면 얘가 결국에 보면 판이 생겼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 마그마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는 결국에 화산 지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지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새로운 판인데 지각 또는 판이라 해도 됩니다. 판. 근데 여기서는 새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나이가 좀 적겠죠. 그러면 양옆으로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양옆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아집니다. 이해되죠? 나이가 많아지니까 퇴적되는 시간이 어때요? 퇴적 가능 시간이 늘겠죠. 그럼 퇴적 가능 시간이 느니까 어떻게 돼요? 퇴적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지형이 바다에서 발생을 하면 이렇게 해저 화산진 지형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우리가
화산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서 열곡이라고 하고요. 열곡이라고 하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발산형 경계의 지형의 이름 이 전체를 우리가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그 다음에 이 지형이 육지에서 나타나면 해령은 안 나타나겠죠. 바다에 있자니까 맞죠? 그냥 이러한 건데. 그래서 그냥 이 여기 있는 열곡이 계속 돼 있겠죠. 열곡이 계속 돼 있다라고 해서 요 이름을 열곡대를 만듭니다. 열곡대를. 이랬죠? 네, 요 지형이 만들어진다. 됐나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했죠? 그럼 세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이제 벌어지면서 마그마 생성 화산하고 플러스 항상 천발 지진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여기 화산이 나오는 지형은 다 있거든요. 이 화산이 나오는 지형은 수렴형 경계의 서비에서 요걸 하고 발산형 경계에서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신발 지진은 진원이 깊은 건데 이거는 수렴형 경계의 섭입에서 여기 발생하고 천발 지진 다 발생한다 했죠. 여기서 천발 지진 둘 다 발생합니다. 천발 지진 무조건 발생을 해야 돼요. 천발 지진 무조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이 어긋나는 경우예요. 판이 어긋나는 경우인데 A판이 있고 A판이 있고 이렇게 그리 빡세네. B판이 있을 때 한 판은 일로 가고 한 판은 일로 갈 수 있겠죠. 맞죠? 판의 상승하강 검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어긋나면 여기 사이에 여기 있던 요 사이에 뭐가 가냐면 지층의 끊어짐이 발생합니다. 이 지층의 끊어짐을 우리가 단층이란다 했죠. 근데 역단층하고 정단층하고 다른 무슨 단층? 주향 이동 단층이 발생하는데 이 판이 어긋나는 경우의 즉 요 경계 이름을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데 이 보존형 경계에서 발생하는 주향 이동 단층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환 단층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변환 단층. 똑같은 말이니까 주향 이동 단층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층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천발 지진은 발생하더라. 그래서 요거의 예시가 근데 보존형 경계라는 거는 그냥 어긋나는 거니까 판의 판의 생성이나 또는 소멸은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알아두세요. 평행 생성이나 소멸은 없습니다. 보존형 경계니까. 그래서 요거는 누가 있냐면 산안드레아스 미국의 왜 이러나? 산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표적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설명이 불가한 게 뭐였죠? 판 구조론으로 설명 불가한 게 뭐였죠? 열점이었죠. 열점은 판의 경계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판의 가운데 있는데 플러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예시가 뭐죠? 하와이 열도라 했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플룸 구조론인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요까지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딱 40분 채우는데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 하고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